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잡설 온도의 차이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기술과 사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술이 먼저냐 사업이 먼저냐, 기술을 우선시해야 될 것이냐, 영업이나 마케팅 혹은 뭐 투자 유치와 같은 그런 사업적 요소들을 우선시해야 될 것이냐. 이 이슈가 글쎄요. 거의 지난 몇 년 동안 기술 스타트업한테는 굉장히 큰 당면 과제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대답도 다 달랐을 것이고 어떤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사실 논란의 여지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코너 자체가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세 번째 녹화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녹화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꽤 담아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복기를 해 보니까 '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마이크를 잡게 됐고요. 그만큼 저한테도 좀 다루기가 조심스러운 이슈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창업 보육 교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공과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R&D를 또 등한시할 수도 없고 비즈니스를 등한시할 수도 없는 좀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이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 건수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그 뭐냐, 이런 창업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누군가에게는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 주고 결국에는 누군가에게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항상 오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근데 사실 뭐 꼭 밸런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 개발 쪽으로 완전히 정점을 찍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또 사업 쪽에서 아예 정점을 찍어 버리면은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가 될 수 있는 기술의 아이디어가 생각나면서 뭔가 그게 R&D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꼭 밸런스만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기술과 사업의 중간점을 딱 유지하고 가면 좋냐 그러면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제 마이너치 창업 리그에서 살아남기라고 하는 코너를 진행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얘기도 하고 기술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창업 강좌들을 운영을 하게 될 때 보면은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나 인제 계획서, 인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수익 창출이나 요런 쪽에 관련된 내용들을 더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 전문적인 영역은 기술 쪽에 더 가까운 영역입니다. 저는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연구부 교수로서 실제로 클린룸에서 한 10년 이상을 지낸 적도 있었던 그런 연구 중심의 엔지니어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고, 지금도 간혹 가다 보면은 인제 후배들의 논문 같은 것들을 가끔 지도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본업은 비즈니스보다는 기술 쪽에 훨씬 더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연구 개발에 관련된 고민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오히려 제 전공 분야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훨씬 더 체계적인 어떤 지도를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적어도 창업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실제로 공과대학에 오는 대부분의 창업자들, 예비 창업자들은 기술만 생각하면서 사업적 요소들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컨텐츠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술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사업적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실제로 인제 기술보증기금이나 이런 인제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벤처 기업들을 방문하고 실제 기술 가치 평가 같은 걸 수행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인제 기술은 굉장히 좋은데 사업적 요소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커버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실제로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성공하는 벤처 기업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시장을 잘 풀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기술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남들이 따라하지 못할 모방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세워가야 되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시장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내 기술이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어떤 솔루션이 되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는 그 시장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영업적인 요소나 마케팅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기술보증기금이나 아니면 뭐 신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나가는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곳을 봐도 확실히 시장을 제대로 주도해 가고 있는 기업이 기술을 내세워도 그 기술적 가치가 더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글쎄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뭐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기업한테는 기술을 신경 써라.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사업에만 신경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뭐 그분들 모아다 놓고 배틀 한번 뜨게 해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돌고 가는 그런 인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밸런스라고 표현하기도 힘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서 다른 한쪽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가장 문제라고 보거든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술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은요. 거의 90% 이상이 테크놀로지 쪽으로 확 가거나 비즈니스 쪽으로 확 가면서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로만 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게 그 무슨 뭐 대표자가 그쪽에 대해서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렇다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현실 도피를 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애초에 스타트업 초기 상태의 스타트업은 인력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둘 중에 어느 하나에 비중을 두고 가게 되고요. 그렇게 비중을 두고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는 도태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도태되는 요소들이 쪼끔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로 바꿔 버리고 또 집중을 하고 있던 일은 상대적으로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즐거운 일이 돼 버리거든요. 거기에서 인제 간극이 확 나눠지게 되면서 한쪽으로 훅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인제 어느 순간에 자기 합리를 합니다. '아 일단 이거를 끝내면 일단 이걸 끝내면은 나머지 하나는 할 수 있는 여러 개 생길 거야.'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로 외면하기 시작하고 쪼끔 등한시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순식간에 회사의 어떤 그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서 한쪽으로 확 치닫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느 쪽에 치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잘 나오고 남들이 볼 때도 일단 돈을 벌기 때문에 '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우수한 기업이고 건실한 기업이다.' 그러고 사실 투자자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이 회사가 언제까지 그 사업을 지속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 벤처 중에서 가장 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곳은 AI 쪽이에요, 사실은 인공지능 쪽. 인공지능 쪽이 현재 시장을 보면은요. 자기들이 어떤 AI 플랫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회사들이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매출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은 외주 용역 계약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주 용역 계약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랑은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도입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외주 용역을 통해서 자기네들 필요한 솔루션을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AI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단가가 워낙 높은 그런 인제 용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의 용역 사업이라서 거의 대부분이 그 굉장히 단가를 높이 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깐 그럴듯한 적당한 잘하는 AI 엔지니어만 몇 명만 끌어모으고 있으면은 이 회사가 월 수익을 뭐 2천, 3천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아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외주 용역만 계속하다 보면은 사업적인 부분은 커지긴 하지만은 결국 그 회사가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 자체는 완전히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딱 됐을 때 1년 정도 지나면은 이 회사 매출은 몇 억인데 실제로 이 회사는 뭐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그냥 외주 용역 회사가 돼 버리는 거죠. 문제는 그러고 있는 와중에 분명히 어떤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AI 플랫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계속 기술 개발을 해 왔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딱 자리를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제 이 기업들은 우리 이미 돈은 충분히 벌 만큼 벌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지금부터 개발을 해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간사한 게요. 일단 들어오는 수익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외주 용역을 줄인다 그래도 이게 오르와 나싱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외주 용역은요. 한 번 줄이기 시작하면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밸런스가 안 나와요. 나는 딱 예전에 70% 정도만 하고 싶지만 실제로 70%가 안 나가는 거죠. 한 10% 정도로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잡고 있자니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이걸 붙잡고 있자니 내가 "이거 하면 돼."라고 했던 걸 정작 하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AI를 하는 진짜 정통 기업들하고 어느 순간에 외주 용역 기업을
전락해버린 이 기업의 간극이 커지게 되면서 여기는 그냥 외주용 회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가 되면은 기존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아니 내가 여기 뭐 서비스하러 왔나 외주용 하러 왔나 개발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남의 회사 거 개발만 해주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뭐 월급을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사실 뭐 대기업 수준으로 어차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망하고 나가면서 이제 회사가 와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기술 개발이 시중하는 게 맞느냐? 그럼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즉 연구소장이 아니라면은 이게 연구소가 아니고 진짜 어떤 그 창업을 위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희한하게 기술 개발만 주구장창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뭘 원하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국 소비자들은 어떤 형태의 결과물을 원하는데 이 결과물이 사실은 우리 회사가 다 도달하고자 하는 기술 방향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안겨주면서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을 하고 그걸 다시 우리 회사에 돌리면서 회사가 추구하는 바를 서서히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밸런스를 대부분 못 맞추고 그냥 기술 개발만 주구장창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너무 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데들이 보면은 엔지니어들이 자부심도 높고 굉장히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떤 희망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 결속력과는 반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돈이 안 되는 거죠. 월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은 내년도 후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R&D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대학교 연구실에서 나가는 연구실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험실하고 같이 뭐 산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R&D 지원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갈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기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지속적인 R&D 사업을 막 몇 억씩 몇십억씩 쏟아붓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밸런스가 되는 거죠. 즉 비즈니스에 완전히 치우친 회사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도약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분명히 조금씩이라도 가져갈 수 있지 않으면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고요. 기술력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 우리는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에서의 어떤 그 진입 능력 그리고 어떤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를 점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기술만 남는데 세상 쓸데없는 그냥 논문 쓰기 좋은 기술만 남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 독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지금 결국에는 기술 스타트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바닥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로 가져가야 될 기술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술을 실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할 만한 그런 가치로서 환산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기술 개발만 하는 사람과 사업만 좋아하는 사람이 남게 돼요. 마케팅만 좋아하는 사람.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기술이 좋으면 대표를 하지 말고 연구소장을 해라.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기술 개발만 주구장창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 왜? 어차피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거는 사장의 마음이니까. 대신에 인제 대표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야겠죠. 반대로 "당신이 그렇게 마케팅이 좋고 영업이 좋으면 영업부장을 하면 된다. 영업이사를 하면 되는 거지 왜 내가 대표를 한다 기술 스타트업이 대표를 한다 그러면서 기술력을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 맨날 입으로는 기술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다 외주 맡기고 지원 사업 받아 가지고 그거를 다 직원 월급 되는 데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냐?"라고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인제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보통은 알아듣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보통 저한테 와 가지고 "기술이 중요하냐 사업이 중요하냐?"라고 묻는 경우가 사실은 정답이 뻔해요. 그게 뭐냐면은 기술만 하던 사람들은 와 가지고 저한테 어떤 얘기를 듣는 거냐면은 "아 그래요. 그래도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사업보다 일단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기업이 크죠."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와 가지고 "아이 뭐 기술력 좀 없으면 어때요? 매출 잘 나오고 어쨌든 우리 회사 크고 있으니까 그걸로 계속하면서 기술을 나중에 개발하면 되죠."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왜 그러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제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연구교수로 있는 만큼 엔지니어의 성향도 갖고 있고 창업 보육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계속 이대로 해도 되겠구나.' 그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데 실제로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올해 들어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안 봤는데 왜 많이 안 봤냐면 제가 멘토링을 지금 학외의 구성원하고는 멘토링을 많이는 안 했거든요. 근데 학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 제자들인데
제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제 제가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깐 어쨌건 이 학교 안에서 인연을 맺고 있으면은 저와 계속 인연을 가져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그냥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거를 자기한테 이로운 쪽으로 최대한도 받아들이고, 제가 말한 그 한마디를 고민을 해서 나중에 반대되는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 가지 고민하는 요소를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발전을 해요. 설사 제가 그 권한 선택지 중에 제가 선호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 그래도 자기만의 스타일로 발전을 해 나가죠.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좀 참여를 하면서 외부에 오신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방향성 설정보다는 그냥 좀 약간 답정너 같은, 그러니까 어차피 안 봐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분들은 서울대학교의 연구교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또 창업부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답을 들으면 외부에 가서 그걸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 기술 스타트업이 보통 5년 뒤에 성공할 확률이 보통 한 1% 미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나중에 언젠가 이 얘기도 다루게 되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5년 뒤에 기술 스타트업이 이제는 남아 있을 확률이 5%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5%라고 하는 이 상위 기업들은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라고 하는 사이에서의 밸런스를 자기의 스타일대로 되게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어요. 5대 5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게 10대 뭐 90 이건 아니면 뭐 20대 80 이건 30대 70 이건 뭐 50대 50 이건 그 비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비율을 정해 놓고 거기 안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되게 유연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어떤 누군가의 조언이 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쪽을 맞춰 가지고 또 태세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그런 기업들 보면서 '야, 저기는 참 곧대곧대 시류 타서 잘 움직이고 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그게 운이 좋은 게 아니고 되게 그 시장에 대한 이해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신 분들인 거예요. 지금은 기술만 개발할 때가 아니고 빨리빨리 시장에 내보낼 때라고 판단이 들면은 리소스를 그쪽으로 확 끌어모았다가, 지금은 일단 시장 쪽이 돌아가고 있고 바쁘기도 하지만은 기술 쪽을 지금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몇 달 뒤에 우리가 결국에는 다음 세대의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내놓지 못해서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고 단가가 떨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이 줄어드는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인제 머릿속에서 염두에 두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한테 보통 상담을 오게 되면은요, 아예 상담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요. "기술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로 질문을 안 와요. "사업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고 이 부분에서 이쪽 부분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오다 보니까 인제 사업 쪽보다 요쪽에 대한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요 부분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자금이 문제가 된다든지 시간이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제 인력이 문제가 된다든지 요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지, 실제로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는 않으세요. 중요한 건 그분들조차도 마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분들이 그렇다고 막 뭐 연매출이 막 몇십억씩 나고 이런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마이너인데 그래도 뭔가 좀 안정적이고 뭔가 직원들이 뭔가 좀 대표를 믿고 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대표가 본인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갈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 이게 잘못되지 않은 거라고 하는 어떤 그 가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안겨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회사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는 대표자가 확실하게 그 방향성을 정하고 가져가야 되는 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디 무슨 뭐 창업 지원 기관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특강에 간다거나 어디 세미나에 간다거나 그러면 뭐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혁신적인 뭐 기술이 있어야 된다. 뭐 그것보다도 마케팅이 더 중요해야 되고 뭐 연매출이 얼마 이상 오면은 뭐 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여러분의 기업들에 정말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조차도 여기에서 여러 가지 특강들을 알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상담을 왔었던 학생들한테 전혀 다른 종류의 얘기를 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확실하게 어느 양쪽 다 중요한데 그냥 머릿속으로 말로만 "중요하다, 중요하다." 해 놓고선 정작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은 그런 곳은 언젠가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뭐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내가 연구소장이 아니고 영업부장이 아니고 회사의 대표라면은 이 기술과 사업의 밸런스를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자술 온도의 차이 세 번째 시간 기술과 사업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